유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명입니다. (1970년 7월)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의 여름은 잔설과 녹음이 공존하는 기묘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 동호회 5명의 청년들, 리더 타케스에, 서브리더 타키, 니시, 코로기, 그리고 막내 카와하라. 그들의 배낭엔 무거운 짐 대신 미지의 세계를 정복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해발 1900m, 쿠노사와 야영지, 텐트 7m 전방에 불청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불곰 한 마리. 녀석은 당연하다는 듯 학생들의 배낭을 뒤져 통조림을 먹었습니다. 학생들은 식기를 두들겨 곰을 쫓아내고 뺏긴 배낭을 다시 텐트 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야생에서 포식자가 쟁취한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 곰에게 그것은 서열을 무시하고 내 먹이를 강탈한 도둑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놈은 정확히 배낭 냄새가 나는 텐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쿡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놈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텐트 천을 찢고 주먹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놈의 축축한 코와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놈은 배낭을 낚아채려 했고 학생들은 뺏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배낭끈을 잡고 버텼습니다. 고작 2mm 두께의 나일론 천 하나를 사이에 둔 생사의 줄다리기. 무너지는 텐트의 소음을 뚫고 기괴하리만큼 선명한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듯한 이 소리는 곰이 공격 직전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빨을 부딪혀내는 조팝 소리입니다. 놈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사리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지르며 라디오를 틀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두들겼습니다. 기괴한 소음이 계곡을 울린 뒤에야 놈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놈은 텐트 안에 있는 5명의 냄새를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대치. 청년들은 2mm의 나일론 천 뒤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놈은 기다림을 끝내기로 합니다. 비명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5명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텐트는 단 한 번의 휘두름에 무력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5명은 능선이 바위지대로 피신해 아래쪽 텐트를 감시했습니다. 안개 낀 새벽 5시 24분, 망을 보던 쿠로기 모리오의 눈에 들어온 곰의 행동은 기괴했습니다. 굶주린 짐승이라면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녀석은 배낭을 물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마치 전시하듯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녀석은 쿠로기의 배낭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은 식욕이 아니었습니다. 5時30分、やつがテントを引っかき回している。甲板の入ったリュックを日陰へ持っていくが食わない。ただ置いている。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장난감들을 배치하는 어린아이의 놀이, 혹은 숨어있는 주인들을 유인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6時、やつが上へ登っていくようだ。もっと上へ逃げる。やつは森へ姿を消した。 곰이 사라진 틈을 타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짐을 수습해 능선 위로 옮겼습니다. 12시 5분, 리더 타케스에는 결단을 내립니다. 서브리더 타키와 막내 카와하라를 하산시켜 구조를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동료들이 떠난 뒤 능선에 남겨진 3사람에게 기묘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임계점을 넘자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듯 믿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8時30分、少し雲行きが怪しくなってきた。3人で歌など歌って気を紛らわすが、しばらくして歌もやめ、
眠る。 하지만 그 사이 구조 요청을 하러 산을 내려갔던 서브리더 타키와 막내 카와하라에게 운명의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하선 도중 다른 대학 산악팀을 만난 두 사람. 그들을 따라갔다면 두 사람은 확실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산 위에 남겨진 동료 3명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결국 그들은 구조 요청만을 부탁한 채 헐떡이며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의리가 비극이 되었습니다. 전원이 다시 모인 그 순간 산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안개가 밀려오고 시야는 회색빛으로 지워졌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탐색전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토리 대학 산악부 텐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과 5m 옆. 안개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다시 산을 올라왔던 18살 막내 카와하라. 그가 곰에게 붙잡혔습니다. 17時30分、クマが我々を追いかけてきた。川原がやられたようだ。僕から5メートル横。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 곰은 카와하라를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코로기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동료가 끌려가며 내뱉는 처절한 비명과 짐승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문이자 남은 자들의 멘탈을 부수는 심리적 살인이었습니다. 비명이 잦아들자 코로기는 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아래쪽 도토리 대학 텐트에서 모닥불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가면 산다. 그 희망 하나로 벼랑을 내려가던 코로기는 고개를 든 순간 얼어붙고 맙니다. 20メートル先にクマがいた。僕を見つけるなり駆け上がってきた。 놈은 카와하라를 처리한 후 다음 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벼랑. 놈이 무서운 속도로 기어 올라옵니다. 코로기는 살기 위해 손에 잡히는 30cm 크기의 돌을 던졌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놈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15cm짜리 돌을 집어 놈의 코를 겨냥해 전력으로 던졌습니다. 명중했습니다. 곰이 10m 정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코로기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クマはドカッと座り込み、僕を睨んでいた。僕はもう食われると思った。 놈은 아파서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이 저항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하듯 털썩 주저앉아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을 뒤로하고 코로기는 도망쳐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펑 비어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완벽한 고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기는 텅 빈 텐트 안, 남겨진 침낭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인지 곰의 발소리인지 모를 소음이 밤새 텐트 천을 긁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7월 27일 새벽 4시.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찾은 것은 구조대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4時、テントの中を見るとご飯があった。これで少し安心する。 텐트 얇은 천 밖에는 살인곰이 돌아다니는데 텐트 안에 식은 밥을 보고 안심하는 인간. 이 모순적이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이 기록을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もう5時20分だ。またクマが出そうな予感がする。あ、早く博多に帰りたい。 오전 7시.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지막 탈출 시도. 떨리는 손으로 텐트 지퍼를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희망의 빛이 꺼졌습니다. 마치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곰은 텐트 바로 위 5m 지점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テントを出てみると5メートル上にやはりクマがいた。とても出られない。このままテントの中にいる。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온 코로기.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연필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지고 문장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他のメンバーはもう下山したのだろうか。いつ助けに来るのか。すべてが不安で怖い。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는 끝내 문장을 맺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경 곰은 텐트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하산을 시도하던 리더 타케스에 역시 안개 속에서 곰의 습격을 받아 생을 마감합니다. 곰의 집요한 포위망을 뚫고 뿔뿔이 흩어져 탈출했던 이들 중 서브리더 타키와 니시 두 사람만이 필사적인 사투 끝에 하산에 성공합니다.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곡을 타고 내려가 구조대에 이 참사를 전했을 때 히다카 산맥은 이미 안개 속에 삼켜진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3명의 젊은이를 집요하게 사냥했던 130kg의 암컷 불곰은 사냥꾼들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놈의 뱃속에서 사라진 청년들의 흔적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놈의 위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놈은 배가 고파서 사람을 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곰은 그토록 집요하게 그들을 쫓았던 걸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지가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나 인터넷도 없던 1970년 곰이 없는 규슈지방 청년들에게 불곰은 무서운 맹수가 아닌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경계심을 지웠고 그들은 곰을 촬영하고 관찰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두 번째는 배낭의 회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산행 중이던 학생들은 배낭 속의 물품과 식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곰이 소유했던 물건을 되찾아가는 건 단순한 회수가 아니라 놈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곰에게 그들은 침입자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되돌아온 일행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내려갔던 타키와 카와하라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료를 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산을 포기했습니다. 그 의리가 역설적으로 최악의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소지품을 지키려던 절박함, 동료를 구하려던 의리, 그 모든 이유들이 곰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사냥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코로기 모리오가 남긴 메모는 찢어진 텐트 속에서 피에 젖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곰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리고 다시 텐트 지퍼를 닫고 어둠 속에서 연필을 잡았을 때 그가 느꼈을 고독과 공포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히다카 산맥은 오늘도 고요합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은 날이면 능선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